이번 영상에서는 박셀바이오에 대한 추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박셀바이오 분석을 해드리면서 단기권 추세 이탈 라인과 이탈 시 내려올 수 있는 하락 이격, 그리고 지지 라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17만 5천 원이 이탈이 되게 된다면 11만 원 부근까지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11만 원의 지지 여부에 따라 단기 반등 및 횡보의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금일의 저가와 더불어 최근 11만 원 부근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난 박셀바이오 분석 영상들을 참고해 주신다면 조금 더 추세 분석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구독 부탁드리고 꼭 한번 영상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종가는 장중 저점이 11만원 부근을 지지하면서 큰 반등 없이 12만원 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신고가 이후 무상증자가 이루어졌고 증자 물량의 지속적인 출회로 주가가 하락을 이어오고 있는데, 일봉 차트상 신고가에서 나온 큰 눌림목의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만 원은 신고가 추세를 시작한 단기 급등의 시작점 라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반드시 이탈 없이 지지가 되어야만 큰 그림에서의 이와 같은 우상향을 지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고가의 급등 추세를 제외하더라도 말씀드린 이 전반적인 우상향 추세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11만 원은 종가상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 11만 원이 이탈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7만 9천 원 부근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만 원은 큰 그림에서 상승 추세의 하단부에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탈 시에는 이와 같이 전반적인 우상향의 추세가 깨져버리게 되면서 하락으로 추세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하방 압력을 키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지지하는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11만 원 부근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추세를 안전하게 단기권에서 돌려 세우려면 현 주가를 기준으로 최소한 14만 5천 원 위로 주가를 안착시켜야만 됩니다. 14만 원은 단기 하락 추세를 돌려 세우려는 단기 반등의 변곡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 위쪽으로 주가가 돌파되어 안착을 해야지만 단기 추세의 돌림이 되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려 말하면 14만 5천 원 부근까지 단기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주가를 기준으로 14만 5천 원의 무리한 돌파를 시도하기보다는 단기권 횡보 박스의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힘을 모아갈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이와 같은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와 같은 박스권 안에서 스윙 관점의 포지션으로 신규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고가를 만든 다음 하락 추세를 돌려 세우려면, 신고가를 만든 다음에 이와 같은 급락 추세를 완전히 돌려 세우려면 지난 영상들에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 17만 5천 원 위로 주가가 재돌파되어 안착되어야만 합니다.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급하게 빠지게 되면서 매물을 쌓게 된 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17만 5천 원까지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17만 5천 원까지 단기 매물대를 모두 소화하고
돌파 안착을 해야만 이 위쪽에 있는 신고가를 돌파하든 아니면 쌍봉의 형태로 주가가 내려오든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무상증자 이후 고점 라인에서 대응이 안 된 보유자분들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 단기적인 측면에서 급반등이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17만 5천 원 위쪽부터 신고가 라인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본인의 매수가 부근에서 최대한 손실을 줄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눌림목 바닥권에서 이슈를 동반한 급반등이 나와준다면 다시금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이후에 급락 구간에서 이렇다 할 큰 변곡을 만들지 않고 주가가 그대로 쭉 빠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17만 5천 원까지의 단기 매물 소화만 해준다면 어느 정도 주가 급반등으로 신고가를 높일 파동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눌림목의 저점에서 신고가를 향한 재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신고가 돌파에 실패를 한다면 쌍봉의 형태로 단기권의 추세가 모두 마감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7만 5천 원 위로 주가가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신고가 부근으로 주가가 올라가 줄 때는 어느 정도 선대응을 한 다음에 현금 전환을 하고 추세를 살펴보다가 눌림목이 다시금 살짝 나와주면서 정확한 추세의 지지점이 발생이 될 때 본인이 공략을 했던 매수가보다 조금 더 나은 매수가 부근에서 재공략을 하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설명드린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행히도 오늘의 종가상 11만원 부근을 이탈 없이 잘 지지하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 횡보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가상 11만원 위에서 지지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4만 5천원의 돌파 여부에 따라 단기 횡보가 조금 더 지속이 될지 아니면 단기 추세 전환이 발생이 될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의 깊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종가를 기준으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추세의 이탈점은 11만원입니다. 단기적으로 11만원의 추세 이탈 여부에 따라 박스권에서 신규 공략도 가능하니 이 부분 고려하셔서 11만원과 최대한 가까운 라인에서 손절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신규 공략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박셀바이오의 차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만원 지지가 잘 나와주고 주가 반등이 잘 이루어져서 고점 부근에 지금 현재 물려있는 모든 분들 손실 없이 매도가 가능할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